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와일드 카드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더우먼의 주명 선수입니다. 나이는 90년생이고요. 배우입니다. 각종 독립영화, 단편영화, 연극, 웹드라마에 출연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신장이 굉장히 좋죠? 172cm고요. 중앙대 신문방송학부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제가 서치한 바도 포털에서 많은 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기사 내용도 자세한 내용은 없어서 이 정도로 소개를 하겠고요. 탑걸의 김보경 선수입니다. 나이는 90년생이고요. 가수입니다. 2011년에 데뷔를 했죠. 슈퍼스타 K2를 통해서 얼굴을 알린 바 있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는요, FC 루머 여자팀 취미 풋살을 했다고 합니다. 구력은 한 1년 정도 됐고요. 포지션은 포워드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3라운드 경기가 있었죠. 바로 3라운드 첫 경기 원더우먼 대 탑걸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정으로서는 7번째 경기였죠. 양 팀의 경기 전 전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 팀 다 2경기씩을 치렀고요. 원더우먼은 2패, 탑걸은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탑걸은 아나콘다와의 승부에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원더우먼은 구척장신, 액셔니스타, 기존 팀들에게 2패를 기록했고요. 탑걸 또한 개벤저스를 맞아서 5대 0으로 패한 바가 있습니다. 상대 전적입니다. 양 팀이 정규리그는 아니었지만 신생팀 평가전에서 맞붙은 바가 있죠. 당시에 원더우먼이 4대 1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송소희, 황소윤 소속 콤비가 그야말로 무시무시하던 시절이었죠. 두 선수가 한 골씩, 그리고 불운이 또 있었습니다. FC 탑걸의 바다 아유미 선수가 각각 자책골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탑걸에서는 바다 선수가 한 골을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양팀 감독의 성적입니다. 이천수 감독은 5승 3패, 최진철 감독은 3승 5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골과 실점입니다. 원더우먼은 3골에 10실점, 탑걸은 1골에 6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이천수 감독의 원더우먼은요, 투투, 둘둘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키퍼에는 요니피 키퍼, 수비에는 김희정, 주명 선수. 주명 선수가 드디어 와일드카드로서 데뷔하는 경기였고요. 송소희 선수, 황소연 선수가 투톱을 이룹니다. 치타 선수는 부상이 있었죠. 목발을 짚고 벤치에서 응원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박슬기 선수도 벤치에서 대기를 합니다. 최진철 감독의 FC 탑걸은요, 역시 투투, 둘둘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키퍼의 아유미 키퍼, 수비에는 유빈과 바다 선수, 공격 투톱에는요, 문별과 김보경 선수가 선발입니다. 역시 와일드카드로서 김보경 선수가 드디어 데뷔를 하는 경기였고요. 벤치에는 체리나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감미연 선수도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원더우먼은 사실 시작은 투투였지만 사실 원원투에 가까운 전술이었습니다. 주명 선수가 거의 수비를 전방위적으로 책임을 졌고요. 김희정 선수는 사실상 미드필더로 올라가서 김보경 선수를 그야말로 맨 마킹하는, 전담 마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원더우먼이 탑걸을 3대 1로 이기면서 신생팀 평가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머쥐었고요. 득점자입니다. 송소희 선수, 황소연 선수가 한 골씩을 넣었고요. 바다 선수가 불운하게 자책골을 넣고 말았습니다. FC 탑걸에서는 김보경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프리킥골을 성공시켰죠. 양팀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슈팅 숫자 15대 11, 유효슛 7대 3입니다. 유효슛 숫자가 다소 아쉬웠던 탑걸이고요. 전체적인 슈팅 숫자도 원더우먼이 앞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스 시도는 54대 45, 성공은 22대 11. 패스 정확도 면에서도 원더우먼이 앞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킥인과 코너킥에서는 거의 비슷한 숫자를 보여줬고요. 드리블 돌파에서는 탑걸이 앞섰습니다. 김보경 선수의 또 화려한 개인기를 엿볼 수가 있었죠. 수비 지표도 살펴보시죠. 커트는 18대 28, 탑걸이 앞섰고요. 클리어는 4개 정도 원더우먼이 앞서 있군요. 슛블락 개수는 같습니다. 세이브 숫자에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탑걸의 아유미 선수가 멋진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줬죠. 파울 숫자는 2대 3, 프리킥 숫자 3대 1. 이 하나의 프리킥, 김보경 선수의 그야말로 탑 코너를
찌르는 프리킥을 보여줬습니다. 자, 파울 개수가 2개인데요. 나머지 프리킥 하나는 골키퍼 차징이었죠. 그래서 골키퍼가 들고 스로우로 처리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양 팀의 평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FC 원더우먼의 평점입니다. 먼저 주장 박슬기 선수는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고요. 주명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데뷔전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대형 수비수가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헤딩을 잘하는지요? 헤더 헤딩 머신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헤딩을 하기 전에 마이라고 외치고 헤딩을 했습니다. 자, 축구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아니면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요. 마이라고 외치는 순간, 이 선수의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파악이 되시죠? 아마 이천수 감독도 무릎을 탁 쳤을 것 같습니다. 마이라고 외친 순간 저도, 게임 끝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명 선수의 임팩트가 아주 강렬했습니다. 슛 3개, 유효슛 2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헤더였죠. 김희정 선수의 킥을 헤더로 연결하면서 반대편 포스트 쪽으로 붙이면서 거의 골이 될 뻔했는데 아유미 키퍼가 놀라운 슈퍼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골은 되지 못했습니다. 주명 선수 수비만 담당한 게 아니었고요. 전문 키커로서 또 팀에 기여했습니다. 킥인과 프리킥도 담당을 했고요. 자, 수비적인 지표도 놀랍죠. 클리어 9개, 커트 7개입니다. 그 중에 헤딩으로 처리한 것만 6개입니다. 헤딩 커트 3개, 헤딩 클리어 3개. 그야말로 어떤 클리어는 그냥 클리어에서 그치지 않고 전방으로 연결돼서 또 발빠른 송소희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헤딩이 되기도 했죠. 굉장히 다양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주명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172의 좋은 신장을 바탕으로 좋은 몸싸움도 가져갔죠. 문별 선수가 꽤나 고전을 했습니다. 파울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몸싸움을 잘 해줬고요. 수비 커버, 클리어 능력은 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리고 킥 능력, 패스 능력도 있어서요. 패스 성공률은 다소 높진 않았습니다만, 킥의 탄도라고 해야 될까요? 높은 킥, 그리고 한 중간 정도의 킥, 또는 빠르고 느리게, 또는 땅볼로 깔리는 공, 여러 가지의 구질의 패스, 킥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구력이 얼마나 됐을까요?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천수 감독이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100% 아니 120% 수행하는 그런 수행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김희정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김희정 선수 이제 전담 키커에서 딱 본인이 할 역할, 일명 2번으로 불리우는 이 킥, 굉장히 높게 띄우는 킥이죠. 굉장히 일관되게 5번 모두 잘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중 한 번은 변칙도 있었어요. 송소희 선수에게 뒤로 내주면서 송소희 선수가 기습 슈팅을 하는 모습도 있어서요. 굉장히 세트 플레이 때 영리하게 본인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주명 선수의 헤더는 거의 골이 될 뻔했죠. 아유미 키퍼의 선방에 막혔었고요. 두 번째 골도 딜리버리를 잘 했고요. 주명 선수가 바다 선수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바다 선수의 자책골로 유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김보경 선수, 상대 에이스를 전담 마크했던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특히 전반전에는요, 밀착 마크를 해서 그런지 김보경 선수가 다소 고전을 했거든요. 이 킥을 딱 찰 때만 쳐다보니까 체력도 후반 끝까지 잘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일관된 경기력이 나온 것 같고요. 수비 지표는 높진 않았습니다만, 자, 공식 지표는 아니지만 코너킥 블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슛 블락은 아니지만 코너킥 앞에서 3번이나 블락을 했죠. 꽤 아팠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김보경 선수의 입장에서는 꽤나 성가셨을 김희정 선수였고요. 킥에서나 이 전담마크 면에서나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김희정 선수였습니다. 유니피 키퍼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하나, 캐치 4번이 있었는데요. 딱 한 번 1실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보경 선수의 탑 코너를 찌르는 프리킥이었죠. 이거는 저도 손도 못 댈 것 같고요. 웬만한 선수들, 웬만한 남자들도 손대기 어려웠을 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패스의 성공률은 그다지 높진 않았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바로 스로우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죠. 스로우 8개, 골킥 5개.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미 없이 소유권을 넘겨주기보다는 스로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아군에게 연결하려는 이런 노력, 후방 빌드업의 노력이 보기가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골키핑을 보여줬습니다. 송소희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경기 골이 없었는데요. 한 골을 추가하면서 4골로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자, 유빈 선수, 바다 선수와 볼 경합을 하면서 결국 볼을 따내서 드리블해서 들어가서 골을 넣었죠. 정말 이 골 결정력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능력도 참 깔끔하죠. 군더더기가 없이 슈팅 타이밍도 빠르고요. 슛의 세기도 빠르고요. 슛의 코스도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회가 왔을 때 결정을 지어주니까 참 좋은 공격수가 아닌가 싶고요. 무엇보다 또 적극적으로 볼 경합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찬스가 나는 거죠. 자, 수비 지표도 보시죠. 커트 9개, 클리어 2개.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주니까요. 항상 팀에게는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슛 9개에 유슛 3개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뒤로 돌아서, 발바닥으로 뒤로 돌아서 슛을 하는 장면도 되게 멋있었죠. 아유미 키퍼가 또 슈퍼 세이브를 하기도 했는데요. 슈팅 숫자에 비해서는 골이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패스 시도 자체가 좀 적었던 것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드리블 돌파도 한 번이 있었고요. 파울 2개가 있었습니다. 자, 좀 아쉬웠던 것, 노마크 찬스가 있었죠. 김희정 선수가 패스를 한 것을 이제 키퍼와 1대1로 맞서는 상황이었는데요. 슛을 했는데, 유효슛도 되지 못하고 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다소 좀 급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소윤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드디어 골 침묵을 깨고 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전 2경기에서는 사실 황소윤 선수 상대 수비에게 매우 고전을 했고요. 사실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경기는 좀 더 활발했습니다. 확실히 공에 대한 집중력을 조금 더 보여줬고요. 뒷공간이 열리는 팀을 만나니까 확실히 황소윤 선수의 장점이 살아났습니다. 그 뒷공간을 파고드는 모습, 그래서 슛도 만들고요. 패스도 조금 더 송소희 선수에게 뿌려주는 모습, 그 소소 콤비의 모습이 조금은 더 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플레이가 한결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자, 황소연 선수 3대1로 앞서 나가는 중요한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 골을 제외하고 다른 지표만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이 수비적인 지표도 좀 미비한 것 같고요. 꾸준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력의 기복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꾸준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골키퍼와 맞서는 1대1 찬스를 놓친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의 두 번째 득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골키퍼 차징으로 보였거든요. 물론 보시는 분마다 판단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골키퍼 차징으로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도 이 장면을 여러 번 돌려봤는데요. 황소연 선수가 이쪽 포스트에서부터 몸싸움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파 포스트까지 골키퍼를 밀어내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아유미 키퍼가 여기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글쎄요, 포스트에서 포스트까지, 물론 풋살 골대가 작다고는 합니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키퍼를 밀어내서 골을 넣게 하는 과정이 과연 정당한 몸싸움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풋살로 보면 사실 골키퍼와의 몸싸움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될 텐데요. 골대녀에서는 축구룰과 풋살룰이 혼재해 있죠. 여기서는 축구적인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축구에서는 어느 정도 키퍼와의 몸싸움은 허용하긴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골키퍼 차징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주심이 결국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심이 만약에 그것을 몸싸움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VAR을 보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VAR, 노골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공격하는 팀에서 파울이 있다고 예상되는 또는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체킹골. 그래서 골인지 아닌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주심 입장에서는 아마 VAR 어시스탄트 레프리도 없고요. 혼자 판단하기에 몸싸움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대녀에서는 상대편 선수들이나 감독이 항의해야만 VAR을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진철 감독의 입장에서는 프로 레벨에서 활약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몸싸움은 을에 일어난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 또 아유미 키퍼의 입장에서는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몸싸움도 괜찮은 건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주심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황소윤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역시 이 포스트부터 아유미 키퍼를 여기까지 밀어낸 이 몸싸움은 이거는 몸싸움의 영역이 아니고 골키퍼 차징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게 여전히 저의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하네요. 이천수 감독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2패 뒤에 벼랑 끝에 몰렸었죠? 그리고 마침내 1승을 했습니다. 주명 선수를 발탁한 게 정말 대단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킥인 방식을 변화한 것도 좋았죠? 김희정 선수의 높은 궤적의 킥인, 그리고 코너킥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고요. 또 주명 선수가 뛰어난 헤더 능력을 보유하면서 이런 세트피스가 잘 맞아 떨어졌던 이천수 감독의 전략이었고요. 그리고 김희정 선수를 김보경 선수의 전담 마크맨으로 붙인 것도 주요했죠. 주명 선수의 뛰어난 수비력으로 김보경 선수를 마크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주명 선수가 키커로도 활약을 해야 되고 나가서 헤더도 해야 되고 여러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김희정 선수를 붙였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희정 선수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김보경 선수를 마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킥의 부담을 줄여주니까 김희정 선수의 체력이 잘 유지되는 모습. 결국 김희정 선수가 살아나니까 주명 선수도 또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프타임 때는 지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선수들이 2대 0으로 전반을 마치면서 본인의 지시사항을 다 잘 수행했다고 판단을 하고 선수들의 오히려 기분을 업시키는 고무하는 역할만을 했습니다. 감독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이죠. 하지만 후반전에 2대1로 쫓기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리고 동점이 될 수 있는 위기였죠. 흐름이 좀 완전히 넘어가는 느낌이었는데요. 이때의 대응이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에게 집중력을 요구하고 키퍼를 좀 다그치는 모습 외에는 좀 대응하는 모습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흐름이 김보경 선수의 코 부상으로 잠시 밖으로 나가 있는 사이에 변화가 되면서 결국 한 골을 추가하면서 달아날 수 있었던 원더우먼 쪽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탑골 쪽에서는 이게 악재였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다음은 탑골의 평점입니다. 주장 체리나 선수도 출전 시간이 많이 부족했죠. 그리고 부상이 있었습니다.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군요. 바다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바다 선수 이제 김보경 선수가 전문 키커가 되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더 집중했죠. 그랬더니 수비 지표가 더 좋아졌습니다. 커트 9개, 클리어 5개의 준수한 수비 지표를 보여줬는데요. 자, 여기서 더 진화하려면 이 커트 클리어하는 공을 소유하는 법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배운다면 급하게 무조건 걷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여유가 있던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상대에게 볼 소유를 내주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편의 볼을 소유를 하고 침착하게 이제는 김보경 선수가 있거든요. 김보경 선수 문별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이 패스 시도가 필요합니다. 패스 시도가 단 2번에 그쳤다는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첫 번째 실점 같은 경우는 유빈 선수와 더불어서 좀 공동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요. 소소 콤비와의 센터 서클 쪽에서의 볼 경합이 있었습니다. 우당탕탕하면서 밀렸고요. 결국 송소희 선수가 공을 차지하고 슛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두 번째 실점은 자책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VAR을 보지 않았던 불운도 있었습니다만 신생팀 평가전에서도 자책골을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글쎄요, 원더우먼만 만나면 자책골을 기록하게 되는 불운이 계속 바다 선수를 따라다니고 말았네요. 김보경 선수 aka 희망이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김보경 선수 데뷔전에서 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프리킥 골이 나왔고요. 제 생각에는 골대녀 올타임 베스트 골로 선정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난이도와
예술성 면에서는 최고였습니다. 탑코너로 찌르는 그 공 정말 대단했고요. 물론 이 베스트골, 서사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서사가 담긴 골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난이도나 예술성에서는 와, 정말 최고의 골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강렬한 데뷔전을 치렀군요. 슛 6개, 유효슛 2개가 있었고요. 패스 성공 17번 중에 4번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키커가 됐죠. 상당히 좋은 킥을 했고요. 사실 패스 성공률이 낮은 면에는 팀원들이 다소 좋은 양질의 택배가 갔음에도 받아주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드리블 돌파 4번으로 또 뛰어난 발재간을 보여줬고요. 수비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커트 7개, 클리어 하나, 슛블락 하나를 하면서 수비적 기여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는 다소 김희정 선수의 전담 마크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스스로의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요. 팀원들의 도움도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솔로 플레이를 하려다 보니까 또 드리블이 상대에게 쉽게 막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프리킥골 이후에 발동이 걸렸죠. 이후에는 문별 선수와의 콤비 플레이도 좀 살아가 났고요. 2대1에서 2대2 동점까지 노리면서 따라갔는데 하필 코어 부상이 발생하면서 잠시 이제 밖으로 나가 있을 때 또 세 번째 실점을 하게 되는 불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장점이 많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김보경 하나 바로 이 경기를 보면서 알 수 있었는데요. 골대녀 세계관 내에서 정말 최고의 키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슛도 할 수 있고요. 낙차 큰 커브를 그리면서 뚝 떨어지는 슛도 구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군의 머리에 택배를 딜리버리하는 가마차기도 일품이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키커라고 보여지고요. 패스 시야도 좋았죠. 그 침착성이 있어서 빨리빨리 아무렇게나 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을 잘 보고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 이제 문별 선수와의 호흡 그리고 팀 내에 좀 더 버무려지면 좀 더 좋은 조직력 속에서 더 좋은 기량이 나올 것 같고요. 개인기도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보경 선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유미 키퍼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세이브 8개에 슈퍼 세이브만 5개, 캐치 8개를 보여줬습니다. 최고 수준의 골키핑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원래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경기에서요. 5실점을 하면서 제가 평점을 4점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골반 부상이 있었어요. 그때는 세이브도 1개였고 캐치도 2개에 불과했는데요. 컨디션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원래 실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3실점하고도 이렇게 좋은 평점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날 경기에서 아유미 선수의 선방 능력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자, 3실점을 했고요. 세 번째 실점은 실책성이 있었죠. 볼을 잡으려다가 처리 미스가 있으면서 공이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황소연 선수가 집중력을 가지고 골을 넣었죠. 그래서 처리 미스가 났는데요. 애매하면 쳐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경험의 문제죠. 어떤 공을 잡을지 어떤 공을 쳐낼지 아직은 경기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발전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3실점, 실책성 플레이가 아니었다면 9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요. 자, 두 번째 실점은 불운했죠. 황소연 선수가 좀 밀어내면서 VR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런 불운한 장면도 있었고요. 골킥을 17개 했습니다. 자, 패스 18개 중에 2개만이 성공했는데요. 골킥의 비거리가 향상이 됐습니다만 하필 주명 선수라는 헤딩 머신이 등장하면서 계획적으로 좀 골킥을 딜리버리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탄도를 좀 낮췄습니다만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로우의 비중을 역시 좀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니피 선수도 그렇게 했죠. 요니피 선수도 패스 성공률이 높진 않았습니다만 이 스로우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이제 김보경 선수에게 바로 던져주는 것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골키퍼가 갖춰야 하는 몇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용기와 대담성입니다. 바로
나가야 할 순간에 주저하지 않는 용기라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공격할 때 골문을 비우고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 수비할 때, 골키핑할 때 상대의 공격수가 슛을 하지 못하도록 각을 좁히거나 혹은 더 미리 선제적으로 나와서 공을 처리하거나 클리어하거나 캐치하는 그런 판단력, 용기를 말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도 경험치가 쌓여야 됩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경기를 많이 치러서 경험치를 쌓고요. 그래야 이럴 때는 내가 골문을 지켜야지, 이럴 때는 내가 골문을 비우고 나가서 처리를 해야지 하는 판단력의 근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유미 선수 이미 최고의 골키퍼가 될 퀄리티는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거는 훈련과 그리고 경험치를 쌓으면서 얻는 그런 노하우겠죠. 그렇게 갖춰 나간다면 현재의 조혜련 아이린, 조화 양강 체제 여기에 사실은 슈퍼리그에서 기다리는 안혜경 선수까지 한 3파 체제로 보고 있는데요. 아유미 선수도 충분히 대권에 도전 가능할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프타임 때 아유미 선수에게 들어보니까요. 아유미 선수가 롱킥을 한 이유가 또 있었죠. 바로 송소희, 황소연 선수를 의식해서 이들을 넘겨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또 롱킥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곧장 커트를 하고 바로 역습으로 들어오는 빠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해서 또 롱킥을 했다고 하죠. 사실 킥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 낙하 지점마다 주명 선수가 공을 바운드 시키지도 않고 바로바로 헤딩 커트, 헤딩 클리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헤딩을 바탕으로 송소희, 황소연이 또 역습을 들어가는 오히려 공격 찬스를 만드는 일도 생겼어요. 그래서 아유미 선수의 예상 밖 변수가 바로 주명 선수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유빈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유빈 선수 탑걸 팀의 김희정 선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킥인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패스도 하는. 자, 수비 지표 굉장히 좋았습니다. 커트 9개, 클리어 2개, 슛블락 하나, 실드 아웃까지. 킥인 상황에서 이제 김보경 선수가 키커, 전문 키커가 되다 보니까 역시 수비 지표가 좀 좋아졌고요. 저는 오히려 바다 선수가 주명 선수와 몸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유빈 선수가 주명 선수가 몸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주명 선수가 제대로 낙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만큼 유빈 선수가 몸싸움에도 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송소희 선수를 마크하느라고 이제 주명 선수와의 싸움은 바다 선수에게 맡겨뒀는데요. 이 몸싸움적인 면에서도 유민 선수가 좋아졌고요. 이번 경기에는 그 패스, 킥인의 턴오버도 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이 좀 더 유지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전 경기보다는 좀 더 편하게 패스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군요. 자, 첫 번째 실점에 대한 내용은 바다 선수와 같은 내용이었죠. 공동 실책, 소속 콤비와의 불경합에서 밀렸고요. 그 다음에 송소희 선수에게 슛을 허용했죠. 자, 그리고 유빈 선수가요, 자기 몸이 자기 골문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처리를 할 때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볼을 걷어내지 않아서 실점 위기가 있었죠. 아유미 키퍼의 선방이 있어서 실점은 안 했지만 상당히 위험한 경우였고요. 아유미 선수의 또 불호령이 있었죠.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물론 팀워크가 좋기 때문에 서로서로 빨리 사과를 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글쎄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공을 잡고 돌리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골라인으로 내보내서 코너킥을 하든지 가장 좋은 건 이제 스로인 정도로 이 킥인 정도로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그런 상황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별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슛 3개를 기록했는데요. 모두 다 골에 가까웠던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다만 유효슛이 돼야겠죠? 유효슛이 돼야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슛 정확도를 좀 더 키워서 좋은 찬스의 슛은 그래도 유효슛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재능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는 문별 선수 이제 혼자서 고독하게 공격하지 않아도 되고요. 김보경 선수라는 걸출한 스타를 영입을 했습니다. 연계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고요. 패스가 3개 좀 적었습니다. 패스 시도를 좀 더 선수 간에 서로서로 많이 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날 경기에서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나요? 적극성이 좀 결여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커트 3개 클리어나 슛블락 하나, 지난 경기에 비해서도 수비 지표도 많이 좀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특별히 김보경 선수가 킥인을 했어요. 굉장히 감아차서 공중볼 택배를 했는데
글쎄요, 헤딩 찬스라고 봤는데 몸을 돌려서 피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공중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요. 아유미 선수도 후방에서 보고서는 문별아, 봐야지 공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진철 감독님도 문별 선수와 김보경 선수 두 선수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해라라고 하프타임에 주문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문별 선수가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날 조금 적극적인 모습이 좀 덜 보였던 것 같은데요. 다음 경기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진철 감독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전반전에는 2대 0으로 좀 고전을 했는데요. 후반전에 김보경 선수의 프리킥으로 2대 1 만들면서 추격의 흐름이 넘어왔죠. 사실상 동점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굉장히 좋았고요. 무엇보다 김보경 선수를 발탁하고 키커로서 활용했던 것 아주 좋았고요. 덕분에 다양한 세트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바다 선수, 유빈 선수가 킥을 덜 함으로써 수비에서 좀 더 체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수비에 가담할 수 있었던 모습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 때는 김보경 선수에게는 좀 더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라. 사람 있는 곳으로 치고 들어가서 끊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지시를 내려줬고요. 아유미 선수에게는 주명 선수가 헤딩으로 다 커트를 하니까 킥의 궤적을 조금 낮춰라라고 또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탑걸에 디폴트 돼 있는 좋은 분위기, 서로 독려하고 감싸는 분위기는 깔려 있고요. 자, 두 번째 실점, VAR을 보지 않고 골키퍼 차징을 선언하지 않고 넘어가는 불운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때 어필하실 분은 최진철 감독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심판이 자기 재량으로 VAR을 보지 않는 이상 골대녀에서는 감독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셨으면 아마 VAR을 보고 물론 번복이 됐을 수도 있고 골로 인정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VAR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하는 좀 적극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자, 앞선 두 경기에서 송소희 선수를 마크하는 법을 봤습니다. 자, 이 두 선수가 좀 덤벼드는 수비를 하죠. 적극적인 수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한 선수가 나가면 한 선수는 뒤에서 버티고 있어야 이 광활한 뒷공간이 나지 않을 텐데요. 두 선수 다 적극적으로 동시에 그것도 수비 동선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한번 우당탕탕 뚫리다 보면 송소희 선수나 황소윤 선수에게 찬스를 쉽게 허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비 동선에 대한 훈련, 한 명이 나가면 한 명은 뒤에서 좀 버티고 있는다라는 어떤 약속,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김보경 선수라는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을 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요. 다만 첫 경기라 그런지 역시 고립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솔로 플레이에 의한 골, 프리킥 골이었죠. 엄청난 골이긴 했는데요. 팀 플레이에 녹아들 때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문별 선수와 연계 플레이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유빈과 바다 선수의 패스 플레이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빌드업 축구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 아유미 선수가 골킥으로만 일관되게 하는 것보다는 김보경 선수를 겨냥한 스로우도 또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조금씩 김보경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전술로 맞춰갔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최진철 감독님께서 또 이 골대녀 내에서도 여러 팀을 맡으시면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또 좋은 전술을 고안해 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양 팀의 평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더우먼입니다. 박슬기 선수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점 드리지 못했고요. 주명 선수 평점 9점에 MOM, 김희정 8점, 요니피 7점, 송소희 8.5점, 황소연 7점. 그리고 치타 선수는 부상이었죠. 이천수 감독님에게는 평점 8.5점을 드렸고요. 탑걸입니다. 체리나 선수 역시 출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평점 드리지 못했고요. 바다 선수 6점, 김보경 8점, 아유미 8.5점에 민트별, 유빈 7점, 문별 6점, 감면 선수 부상입니다. 최진철 감독님에게는 평점 7점을 드렸습니다. 자, 리그전 순위표를 살펴보죠. 1승도 하지 못했던 원더우먼이 드디어 1승을 추가하면서 벼랑 끝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1승 2패.
그리고 골드씨 -5 승점 3점을 추가하면서 드디어 4위 자리에 처음으로 올라보게 됐고요. 4위를 지키던 탑걸은 1승 2패 그리고 -7이 되면서 5위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골드실 차가 되게 근소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 상위 팀이 여전히 1, 2, 3위 자리를 지키고 있군요. 득점 순위입니다. 송소희 선수가 한 골을 추가하면서 오나미 이현희 선수와 나란히 골 4골로 득점 선두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한 골씩을 기록한 김보경, 황소연 선수도 이름을 올렸군요. 그리고 나란히 한 골씩을 기록한 김보경, 황소연 선수도 이름을 올렸군요. 자, 3라운드 두 번째 경기이자 8번째 경기. 딱 15경기 중에 중간에 위치한 경기네요. 바로 개벤저스와 구척장신의 경기입니다. 개벤저스와 구척장신 두 팀은 딱 1년 전 설날이었죠. 파일럿 시즌에서 맞붙은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설 연휴에 이 빅매치가 성사가 됐군요. 당시에는 1대0 오나미 선수의 결승골로 개벤저스가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이름들 보이시죠? 신봉선, 안영미, 이경실, 이성미, 황선홍 감독님까지 다 보고 싶은 이름들이군요. 그리고 구척장신도 보세요. 송경아 선수, 진아름 선수도 이때 파일럿 시즌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다 그리운 이름들이네요. 자, 이 경기에는 좀 거창하지만 저는 클래식 더비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바로 이 네 팀 간의 경기, 파일럿 시즌부터 참여했던 불나방, 개벤저스, 국대 패밀리, 구척장신. 이 네 팀 간의 경기는 어떤 경기든 클래식 더비라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만큼 1년의 역사를 간직한 짧은 역사지만요. 골대녀 세계관 내에서는 가장 유서 깊은, 가장 뿌리 깊은 경기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들을 바로 클래식 더비라고 명명하고 싶네요. 바로 그 클래식 더비, 구척장신과 개벤저스 순위도 나란히 1, 2위이기 때문에요. 이긴 팀은 3승이 됩니다. 상당히 유력한 고지, 상위 리그, 슈퍼리그에 가기에 유력한 고지에 오르게 되는 상황이고요. 지는 팀은 2승 1패이기 때문에 여전히 밑에서 추격하는 팀들의 거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유서 깊은 클래식 더비는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이날만은 특별히 저녁 8시 20분부터 시작을 한다니까요. 평소처럼 9시 무렵에 키시면 많은 손실이 있을 겁니다. 골대녀 손실 없이 제대로 보시려면 꼭 기억하셔서 8시 20분부터 시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더우먼과 탑걸의 경기, 부상 선수가 있는 가운데서도 또 새로운 와일드카드 주명 선수와 김보경 선수의 활약이 또 돋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자, 저 킹버틀러와 함께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루드지니님께서 주명 선수가 포켓몬과 닮았다라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포켓몬 중에 나무지기라는 이름의 포켓몬이 있대요. 이렇게 손을 편 모습, 이 손가락도 3개네요. 그리고 강렬한 어떤 비주얼이 굉장히 닮았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보고서 좀 재밌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나무지기 주명님, 안녕하세요. 자, 설 연휴가 코앞이네요. 따뜻한 설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킹 버틀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